자, 화장품 좀 다시 보겠습니다. 토니모리 올랐고, 코스맥스 자, 올랐고, 그 다음에 나온 거 아이패밀리 SC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클리오 올랐죠. CNC 인터내셔널 올랐죠. 한국콜마는 이게 얘네가 좀 복잡해요. 이게 화장품 ODM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제약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 헛개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컨디션 뭐 이런 쪽 사업도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화장품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주가가 좀 제한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데,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화장품주들이 다 오른 상황에서 아직 안 오른 거, 오늘 그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 네, 네오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장품주 중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주가가 오른 종목의 공통점, 수출액 증가입니다. 수출액 증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은 성장의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 한계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수출 증가에 의해서 실적이 증가했다. 이거는 성장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내수주로 평가를 받았던 네오팜이 시장에서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권가에서 이제 계속 네오팜이 이제 수출주라는 것들이 회자가 되면은 이제 주가가 오르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얘기가 좀 없습니다. 조만간 오르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그리고 또 2024년도 올해 최대 실적이 일단 전망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제 눈에는 화장품주들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원료들도 거기서 거기고, 그렇잖아요. 뭐 색조하고 뭐 기초 화장품, 그 원료도 특별한 게 뭐 있나요? 차별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해외 시장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물량 주문들이 많아지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제품의 어떤 특수성은 없고 가격만 저렴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성능도 다른 이제 해외 화장품 회사와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품질, 거기다가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에 대한 ODM이 러브콜을 계속적으로 받고는 있는데, 저는 네오팜에 대해서는 확실한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피부 쪽에서의 소재 쪽에서는 파마 리서치, 피부 재생이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강력한 카테고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오팜은 뭘까요? 피부 보호입니다. 이게 피부 재생까지도 연결이 되고요. 피부 보호 쪽에서 피부 장벽 보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뭐 국내에서는 뭐 기술력으로는 뭐 일단은 인지가 되어 있고요. 브랜드 파워 18년 연속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런 민감성 스킨케어 쪽에서는 독자 특허 기술을 갖고 있고, 이 특허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아기 피부 관련돼 가지고 제로이드, 이건 피부과에서 쓰는 거고, 리얼 베리어, 더 마비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 보습과 피부 장벽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피부 보호 쪽에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 제품 보면은 아토팜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한 아기 피부, 그러니까 아토피 있잖아요. 아토피는 거의 그 환자죠. 그래서 이거 그 의약품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기술이 있고요. 그러니까 특허 기술 가지고 이런 것들 만들었고, 리얼베리 같은 건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보호한다. 그리고 제로이드는 심지어는 이거 함량을 좀 더 높게 하면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 되어버립니다. 피부 장벽을 회복한다. 더마비, 보습. 그래서 이런 쪽의 카테고리가 다른 화장품하고는 완전히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이것들이 지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이런 기술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네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오프라인 중심이었어요. 면세점, 그리고 피부과, 올리브영, 막 이런 쪽 중심이었는데, 물론 이것도 성장을 하지만은 지금 회사 쪽에서는 이쪽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재무 안정성은 우수하니까, 현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가총액 50%에 해당할 정도로 1,000억 원이나 있어요, 돈이. 야, 이거 가지고 회사 하나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장품 회사? 1,000억 정도 되면 충분히 인수하고도 남죠. 이걸 가지고 뭐 할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배당을 높이지 않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일을 벌리는 것 같은데, 배당액 좀 보겠습니다. 2.6%면은 괜찮아요. 배당률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자산이 1,000억 원이 넘고, 시가총액의 50%에 해당할 정도로 완전히 저평가죠. 자산 가치로 봐도 지금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제품이에요. 아토팜, 아까 민감한 아기 피부, 리얼베리어, 2030 여성들 피부 장벽, 그리고 재생까지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 여성들이 이쪽에 관심 많아요. 피부를 재생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 더 마비, 이것들은 바디로션, 바디보습, 이거는 병원에서. 그러니까 피부과에서 병원에서 쓸 정도로 이게 기술적으로 이게 검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식약처에서 다 인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의약품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만 번지르르한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 화장품 회사, 자기들이 좋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에서 다 돈 주고 사온 원료 가지고 뭐 좋다라고 얘기해봤자 그걸 누가 인정합니까? 근데 이것도 다르잖아요. 그런 쪽 측면에서는 신뢰할 수가 좀 있다. 기술력으로도. 이거 볼게요. 지금 영업이익률을 좀 따져볼게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의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들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네오팜은 무려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수익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냐면은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클리오나 뭐 이런 애들은 다 코스맥스로부터 화장품을 원료를 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오니까. 그 반면에 또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또 뭐예요? 화장품 원료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냥 연구개발 비용을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뭔가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지. 신제품이라는 건 뭐냐면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가 새로운 것이다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또 화장품 회사들이 또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비용이에요. 얘들도 비용이고 얘들도 비용. 네오팜 같은 경우는 원료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특허 원천 기술 원료를 그냥 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좋고 또 하나 얘들은 가격 경쟁이라는 걸 하잖아요. 마케팅과 가격 경쟁.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말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 성능, 품질 이런 것들이 거기서 거기니까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또 가격 경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사 대비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는 제품은 결국은 품질의 경쟁이 안 되니까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가격 경쟁이라는 게 결국은 또 이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마케팅 경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비용이죠. 가격을 낮추고 비용은 많이 쓰고 매출 비용 이런 것들 그 광고 비용. 근데 네오팜은 뭡니까? 아까 제가 앞단에서 얘기했잖아요. 차별화. 가격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요. 경쟁사가 없으니까. 이게. 그리고 얘네들은 기능적 품질은 이미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입소문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도 많이 안 써요. 가격을 낮출 이유도 없고 마케팅 비용을 많이 안 쓰고 그러니까 수익성이 이렇게 좋은 거죠. 이게 바로 그 증명입니다. 앞단에서 제가 얘기한 게 개인적인 주관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이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 이 기업의 실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넘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이제부터 실적 얘기할게요. 자, 과거의 네오팜은
엄청난 고성장을 해왔습니다. 여기 매출 올라가는 거 보세요. 매출이 올라가면서 수익성, 영업이익률도 엄청 올라가고 있죠. 10%대, 뭐 1%에서 10%대, 20%, 23%, 26%, 29%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수익성도 올라가고 있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폭발을 했습니다. 자, 이때 성장의 배경은 브랜드 출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카테고리를 출시한 거죠. 앞단에서 얘기했던 더마비, 제로이드, 아토팜, 리얼베리어를 출시를 하면서 신제품 출시에 의한 고성장을 해왔어요. 자, 그러다가 이때쯤 되면 2019년도에 경영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수출 확대.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이때는 뭐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이제 매출 정체를 좀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3년도 지난해 뭔가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수출액이 극대화됐습니다. 여기서 수출이. 그래서 네오팜은 과거 버전은 신제품 출시를 통한 성장이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내수 시장에서 꽉 잡았어요, 얘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출. 본격적으로 이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액 증가. 이 부분이 네오팜의 투자 포인트예요.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실적이 증가해야지만 주가가 상승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수 시장이 멈춰 있고 내수 시장을 이미 꽉 잡고 있는데 이미 국내 시장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요? 이미 점유율 같은 경우는 이미 최강인데 국내에서는 성장할 수 없겠죠. 결국은 뭐냐? 수출 포인트를 봐야죠. 수출 데이터. 이 부분이 오늘의 네오팜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2024년도 1분기 실적을 볼게요. 자, 여기서 좀 악재가 나는데 이건 악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이 역성장하는 것은 괜찮아요. 자, 그리고 지난해 1분기가 너무 좋았어요. 영업이익률이 30%였습니다. 너무 좋았던 높은 기저 때문에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 쪽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10억 원 정도가 일회성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본점을 강남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이사 비용이 10억 원이 발생이 된 거예요. 만약에 10억 원이 발생이 안 됐다. 그럼 영업이익이 68억 원이 아니라 78억 원이 됐겠죠. 그러면 전년 대비 11%가 성장한 셈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의 성장을 과연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했다 이 얘기입니다. 매출액은 20%가 증가했잖아요. 엄청난 성장을 했죠, 매출액.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다만 일회성 비용이 한번 이사 비용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1분기 때만 나왔고 2분기 때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사 비용이. 그렇죠? 2분기 때는 성장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매출 성장이 중요하죠. 전반적으로 얘네들이 4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아토팜 전년 동기 대비 18%가 증가, 제로이드 4% 증가, 리얼베리어 8% 증가, 더마비 21% 증가, 모두 증가를 했죠. 증가한 것들은 이제 수출도 그렇지만은 국내 쪽도 증가를 했어요. 국내 증가는 이제 해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을 오면서, 우리나라에 관광 오는 외국인들은 필수적으로 올리브영에 간다고 합니다. 필수 관광 코스가 올리브영이래요. 거기서 이제 화장품을 사는데 네오팜은 올리브영에서 다 어워드에 있어요. 이런 것들. 리얼베리어, 더마비들 같은 경우는 랭킹 제품이에요. 그쪽에.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적극적인 노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쵸, 소비 진작에 따른 매출 성장도 일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네요. 아무튼 그래서 전체 카테고리가 매출액이 다 증가했어요. 주가만 아직 상승은 안 했죠. 자, 뭐 이렇습니다. 2024년도 실적 성장을 일단 전망이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거예요. 네오팜이 왜 올해 성장을 할 것이냐. 1분기에 드러난 내면의 깊이를 보게 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 수출 증가하는 거 보세요. 무려 수출 금액이 26%가 증가했습니다. 여기 퍼센테이지가 뭐냐면은 그 전체 매출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지난해 이제 13%였는데 14%로 비중도 올라갔고 수출액도 증가했죠. 그리고 연간 수출액을 볼까요? 기가 막히죠.
이게 과거에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네오팜에 대해서는 내수 종목이라는 그 내수 한계 종목이라고 평가를 받은 게 수출 비율이 얼마 안 됐어요. 뭐 4%, 5%, 10%가 미만이잖아요. 10%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이건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구나. 좋은 기업은 맞는데 성장은 아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 네오팜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출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2023년도 매출 비중이 14%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11%에서 14%.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되냐? 전년 대비 또 1분기 때 26%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수출액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연평균 22%씩 성장했는데 1분기에 26%. 그러니까 과거의 연평균 성장률을 넘어서는 지금 성장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크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매출 비중도 이거보다 더 높아지겠죠. 이 부분이 투자 포인트예요. 네오팜은.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기 실적마다 수출 같은 것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증권가에서 이제 리포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요것들은 주가 상승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할게요. 회사 쪽에서는 경영진들은 이미 수출 증가에 경영 포인트를 거기 잡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회사 측이 향후 3년 내 수출 비중을 40%대로 올리겠다. 이게 14%잖아요. 40%. 엄청난 거예요. 그럼 이 기업은 이게 현실화되면은 뭡니까? 네오팜은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수출 기업으로. 이게 40%에서 그칠까요?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물량 밀어내기 수출 비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처에다가 딜러에다가 그냥 싼값에다가 그냥 막 밀어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해외 쪽에서도 얘네 기술력이, 그러니까 독자적인 기술이 있잖아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이것들은 해외에서 수요입니다, 수요. 피부 보호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주문량이 증가하는 거지 밀어내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밀어내는 것은 보통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그냥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내게 하지, 얘네들은 품질,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검증이 돼 있기 때문에 품질로 밀어내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주문량 증가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예요. 네오팜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을 하는 화장품주다. 내수 한계 종목이 아니다. 이런 거. 근데 주가는 지금 화장품 종목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어요. 게임 끝. 자, 그리고 수출 증가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이제 기업이 얘기하거나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건데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그 구호만 외치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구체적이에요. 어느 지역, 그러니까 미국이냐 일본이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통 채널까지도 지금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이건 이제 회사 쪽에서 이렇게 계약이 지금 체결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공급한다. 그 오프라인 유통 채널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그 유통명까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큐텐, 라쿠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씩 약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저희들 열심히 할게요. 수출액 증가를 위해서 뭐 매진하겠습니다. 이런 구호가 아니라 이거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들이 수출 증가가 일어난다는 그 가시성이 좀 명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면서 가장 힘든 게 실적이 진짜 증가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가 안 되잖아요. 왜냐면 다들 그렇게 떠들다가 나중에 보면 실적 딱 나오는 거 보면은 엉망진창이고, 그럼 뭐 올라갔던 주가 다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네오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명확한 플랜을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플랜이 아니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중국이 이게 위생 허가라는 게 이제 미국으로 보면 FTA인데, FTA 중국에서는 FTA보다 더 어려워요. 이 위생 허가를 획득한다는 게. 근데 이제 중국인들이 특히 이제 아이를 갖고 있는 엄마들이 이 아토팜 있잖아요. 이거 구매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면세점에서 사갔는데 이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3월 달서부터
3월 달서부터 중국 온라인 판매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2분기부터 실적에 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전망치가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이 전망치는 요거 전에 나온 전망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시장 쪽의 성장도 기대가 된다. 올해 무조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매출액이 무조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없던 매출액이 나왔어요. OEM. OEM 매출액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얘네 최대 주주가 이찬불인데 이찬불이 재무 안정성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네오팜한테 공장을 팔았어요. 170억 원 주고 받고. 네오팜이 현금 부자니까 그래 공장 나한테 줘. 내가 170억 원 줄게. 그랬는데 그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했는데 그게 OEM 그쪽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찬벌이 공장을 주면서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을 우리가 살 테니까 만들어줘. 그래서 이찬벌 쪽에 OEM 매출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게 25억이 발생이 됐어요. 올해. 그럼 연간을 따지게 되면 100억이 되겠죠. 무조건 올라갑니다. 실적은.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거니까요. 저 보세요. 신규 사업을 했는데 OEM이 전체 매출액이 벌써 9%를 차지합니다. 대박 아닙니까? 올해 실적은 무조건 좋아져요. 예,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증가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겠죠. OEM만 놓고 봐도 최소한 전년 대비 9%는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업계에서 네오팜에 대한 실적을 보면 2025년도까지 2023년도부터 연평균 온라인에선 9%의 매출 상승, 마진율이 좋아지겠죠. 온라인이니까. 오프라인 쪽에서는 11% 성장, 수출 쪽에서는 보십시오. 이게 업계 전망치지만 이거 엄청난 고성장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렇게만 된다면은 뭐 그러니까 이 회사 쪽에서 얘기한 수출 비중을 앞으로 3년 내에 40%까지 보고 있다라는 게 바로 이거죠. OEM은 지금 신규죠. 지금까지 없었던 게 올해 한 100억 정도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왔고 앞으로 이제 해외 쪽 성장. 그래서 네오팜은 그렇습니다. 올해는 국내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해외 쪽 OEM 사업에 좀 주력하겠다. 결국은 다 수출이죠. 앞으로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1분기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사 비용 그것이 10억이 발생이 되면서 전년 대비 역성장을 했지만은 그 뒤부터는 영업이익의 성장이 업계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을 볼게요. 연평균 영업이익만 놓고 볼 때 영업이익이 연평균 18%씩 매년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고성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PS는 연평균 15%씩 이때 좀 이익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화장품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대형 화장품을 볼게요. 대형 화장품주는 아모레 쪽하고 LG 쪽인데 PR이 38, 24 엄청나게 높죠. 그러면 이제 이 네오팜이라는 게 대형 화장품주는 아니기 때문에 중형주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클리오 PR이 16.5예요. 토니모리 16.5. 2024년도 추정 PR입니다. 16.5, 16.5. 다 16 정도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얘는 9.3밖에 안 돼요, 지금. 화장품주 중에서 가장 싸요. 기술력으로 증명이 되어 있고, 수출 데이터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됐는데, 시장에선 네오팜을 잘 몰라요. 이게 바로 소외됐다는 얘기예요. 클리오가 지금, 토니모리, 얘네들 뭐예요? 다 지금 수출 잘 되고 있어요. 시장에선 떠들고 있어요. 떠든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안 떠드니까 아직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올라가겠죠. 다른 종목이 어느 정도 주가가 다 올라갔으니까 다시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클리어 보겠습니다. 올라갔죠. 떠드니까 실적 좋고 수출 증가. 토니모리도 수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화장품 OEM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OEM 쪽에서 수출 증가가 확인이 됐어요. 제가 직접 조사하고 지난번에 토니모리는 제가 좀 많이 좀 방송에서 좀 떠들었죠. 이거 괜찮다고. 이거 오늘 뭐 13%까지 올랐네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패밀리 SC. 이 채시라 남편이 하는 거죠.
네, 최실화 남편이 하는 거죠. 네, 웨딩 사업과 화장품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수출 확대 때문에 오늘도 11%가 증가했네요. 근데 네오팜은요, 박스권에 멈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스권에 멈춰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지금 여기서 반등이 됐지만 주가가 올라가진 않았잖아요. 다른 게 뭐가 비교해 볼게요. 이런 게 주가가 올라간 거죠. 이런 게 박스권에 멈춰 있지 않고 돌파했잖아요. 토니모리도 그쵸. 클리오 올라갔죠. 네오펌은 박스권에 멈춰 있잖아요. 바닥에서 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재평가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코로나 때 주가가 이때 급락했는데, 자, 코로나 때 그 주가 급락했던 이때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평소 이 기업은 주가가 최소한 4만 원대까지 가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역대급 실적이 나왔어요. 지금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이게 뭡니까? 웃기지 않나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2023년도 작년도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지난해가 사상 최대 실적이었으면 최소한 주가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도 저평가예요. 과거 실적 대비 지금 역대급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기 머물고 있다는 얘기 뭐예요? 이건 진짜 이건 해프닝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4만 원대가.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주가를 지금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 5만 9천 원, 6만 원을 넘어서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죠. 사상 최대 실적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주가가 지금 코로나 이전인 여기 주가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으니까 이게 저평가가 명확하죠.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이제 밸런스가 맞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엑셀로 제가 좀 볼게요. 자, 연평균 15%의 성장이 앞으로 전망이 되고 지금 1분기까지 여기 나왔어요.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하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보면 이제 성장률과 또 과거의 PR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자, 높게 봤을 때는 PR이 한 18, 17 이렇게 요 정도, 17, 18 정도. 그러면 아까 지금 화장품주 얘기했을 때 여기 다 16.5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16.5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PR이 9.5입니다, 지금. 그럼 이걸 PR이 얼마 정도 올라가야 될까요?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14. 14로 잡았을 때 지금 올해 네오팜의 주가가 48%가 더 올라가야 돼요. 이게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지금 화장품주 중에서 성장률 대비 가장 저평가된 게 네오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화장품주들은 이미 적정 주가에 거의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화장품주들은 약간 비중을 좀 낮춰야 되는 반면 네오팜은 비중을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경쟁사들 화장품들이 다 내년도 기준 16 정도는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네오팜을 제가 적정 주가를 16을 잡을게요. 그리고 매년 16은 다 넘었어요. 그쵸? 16을 다 넘었잖아요. 그쵸? 지난해도 16을 넘었잖아요. 16을 가볼게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지. 자, 볼게요. 상승 여력. 60%, 거의 70%가 주가가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증권가에서는 아무도 네오팜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제시하는 증권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회사, 화장품 회사하고는 달리 리포터도 잘 안 나와요. 왜냐?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종목을 입에다가 떠서 넣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소외된 종목은 다 좋은 종목들이 소외돼요. 증권가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소외되는 건데, 증권가에서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아니, 이렇게 유망 종목을 개인들한테 왜 소개를 합니까? 자기 고객인, 최대 고객인 기관 투자자들한테 소개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은 그제서야 뒤늦게 리포트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물량 떠넘기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니까. 자기 고객인 기관들이 먼저 사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 뒤에 이제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뉴스도 나오고 이제 그러겠죠. 기관들이 지금 사고 있네요. 볼까요? 펀드 쪽에서 사고 있네요. 기관 쪽에서. 그쵸. 주가가 이제 앞으로 오를 겁니다.
네. 괜찮은 종목이니까 한번 들고, 제가 적정 주가는 기관들이 팔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팔아야 되니까 적정 주가는 업계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평균 주가 좀 오른 뒤에 적정가를 16으로 제시할 거예요. 주가가 오른 뒤에. 그래서 47,000원 정도를 제시할 겁니다. 근데 저는 14로 할게요. 왜? 우리가 먼저 팔고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만 원이 넘으면은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만 원이 넘으면은. 그러면 그걸 보겠습니다. 4만 원이 여기 있어요. 4만 원이어도 저평가예요. 왜냐면 코로나 이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주가가 확 폭락하기 바로 이전이 이때였죠. 지금은 어때요? 지난해 2023년도에 이미 사상 역대 상장일에 가장 좋은 실적이 나왔고요. 올해는 어떨까요? 1분기 실적 증가하는 거 보세요. 매출이 벌써부터 20%가 증가했어요. 올해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지난해 실적을 경신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가는 이제 이렇게 오름세가 나오겠죠. 네, 여기서 비비고 있는데.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금요일 날 다른 종목 가지고 좀 볼게요. 금요일은 지금 금리 인하가 올해 하반기에 일어나잖아요.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은 결국은 지금 소비재 종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금리 부담 때문에 소비 둔화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실적은 이미 좋은데 괜히 소비 둔화라는 어떤 죽은 골치가 새겨져 가지고 역대급 실적인데도 주가가 지금 그냥 감염됐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감염돼가지고 주가가 안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좀 한번 파볼게요. 네. 금요일 날 4시에 같은 시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